네, 안녕하십니까. 닥터 트루스의 권현철입니다. 삼성서울병원의 심장비혈관 병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은 일전에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눈 적 있죠. 저희 순환기내과의 떠오르는 별 송영민 선생님을 모시고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관상동맥 석회화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요즘 건강에 관심이 증가하면서 건강진단을 많이 받고 있는데 건강진단 시에 흉부 CT를 많이 찍어요. 사실은 암을 발견하기 위해서 찍는 건데 그 가운데서 관상동맥에 석회화가 있다. 그래서 전문가를 만나봐라. 그래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저희 외래에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저 외래에 상당히 많은 수가 사실 관상동맥 석회화로 걱정이 돼서 오시는데 오늘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상동맥 석회화는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일종의 동맥경화라고 보시면 되고요. 혈관 내에 이제 찌꺼기가 쌓여 있는 부분에서 염증이 이제 오래되다 보면은 거기서 회복되는 과정에서 몸속에 있는 칼슘이 이제 침착이 돼서 혈관 내 하얀 점처럼 보이게 되는 거예요. 관상동맥 석회화. 여기 이제 CT 사진이 있는데 가운데 이 심장에 이제 관상동맥에 해당되는 부위에 하얀 점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 실제로 성분은 그러니까 칼슘이라는 거죠. 네. 우리가 먹는 칼슘하고 같은 칼슘인가요? 예. 저희 뼈에 있는 칼슘과도 같은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칼슘이 앉게 되면은 우리가 조개 껍데기 또는 돌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이제 석회화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사실은 건강 검진을 하면은 석회화 점수라는 게 나와요. 그죠? 100점, 300점, 심한 사람은 1000점 넘는데 그게 어떻게 결정되는 거죠, 그게?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이제 우리가 CT를 찍은 거에서 우리가 CT라는 거는 이제 단층 촬영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1cm 간격으로 쭉 나눠서 찍는데 그 부위에서 하얗게 보이는 거에 총 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대표적인 스코어는 아가스톤 스코어라고 있는데 그게 이제 합을 계산하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수치가 나오게 됩니다. 그 전체 넓이 더하기 또 진한 정도, 진한 정도를 곱해가지고 말해서 어느 정도가 위험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사실 아주 잘 진행된 연구가 있는 것은 아닌데 우리가 보통 현재 그 가이드라인에서 권장되는 기준은 300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300 이상인 경우에 있어서는 그 동맥경화가 꽤 진행됐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뭔가 추가적인 검사나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현재는 권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회화가 있다고 해서 환자가 오면은 무슨 검사를 해요? 이제 보통 경우는 그 동맥경화 진행된 게 사실 임상적으로는 더 중요한데 사실 석회화는 동맥경화가 아주 초기에서도 사실은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석회화가 있다고 꼭 진행된 동맥경화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이제 진행된 동맥경화가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가만히 누워서 하는 검사보다는 좀 운동부하 검사, 좀 더 혈관 내가 궁금하다면은 관상동맥 조영술 CT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제 외래에서 설명하기에 이제 석회화라는 거는 수도관에 녹이 쓴 거다. 수도관에 녹슬었다고 걱정을 좀 할 수는 있죠, 그죠? 그렇지만 이제 수돗물이 잘 나오면은 당장 큰일 난 건 아니고 또 그대로 쓰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수돗물이 잘 나오냐, 수압이 괜찮냐, 그런 검사를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석회화가 동맥경화인데 환자분의 심장에 영향을 주는지, 그거를 검사한다. 석회화에 대해서 하여튼 낭설이 좀 많긴 해요. 사실 석회화가 칼슘이라 그러니까, 그럼 칼슘을 우리 많이 먹잖아요. 요새 비타민 D도 부족하고 하니까 골다공증 때문에 칼슘을 많이 먹는데, 칼슘을 많이 먹으면은 이 석회화가 진행되느냐 그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 거기 사실은 약간 논란이 말씀하신 것도 있는 분야인데 평균적으로 우리가 칼슘을 너무 적게 먹거나 너무 많이 먹을 때 심장 위험도가 이제 증가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 미국에 있는 메사 등록 연구라고 보면은 칼슘을 음식이 아닌 이런 보충제로 하는 경우에 있어서 칼슘 농도가 더 많이 증가하는 걸로 보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일반적인 음식으로 섭취했을 때는 또 그런 경향이 보이지 않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충제로 칼슘을 먹는 경우에는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 내가 한번 정리해보죠. 이게 송영민 선생님이 이야기하신 게 첫 번째는 칼슘을 지나치게 먹는 것도
사망률을 높인다는 일부 연구가 있다. 네. 두 번째로는 칼슘제를 보충제로 섭취를 하면은 관상동맥에 석회화가 올라간다는 보고가 있다. 그러나 우리가 음식으로 먹는 정도의 칼슘량 정도는 괜찮다. 이게 정설인가요? 아니면 좀 뭐 몇 개의 연구에 근거한 의견 정도인가요? 그러니까 뭐 사실은 이게 굉장히 연구하기가 어려운 분야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데이터가 있는 건 아니고 그 메사 등록 연구는 꽤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 대표적인 세계적인 등록 연구고 이제 거기서 이제 그렇게 보고를 했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 많은 연구가 되어 있는 분야는 아니에요.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칼슘 보충제를 먹으면 관상동맥의 석회화가 늘어나나요? 과다하게 섭취했을 때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닥터 트루스를 통해서 누차 강조하지만 모든 게 적당히 하는 게 좋아요. 과다하게 칼슘을 섭취하는 경우도 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논문도 있고 관상동맥 석회화도 좀 증가할 수 있다. 저는 환자분들에게 뭐 별 문제 없다고 설명을 했는데 하여튼 과다한 보충제 섭취는 나쁠 수도 있다. 예. 그런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이 석회화 점수가 그러면은 괜찮은 사람 검사를 했는데 석회화가 없어요. 네. 그러면 안심하고 검사를 이제 안 해도 되나요? 어떤가요? 그러니까 일단은 석회화가 없다는 건 굉장히 예후가 좋은 요인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올해 예를 들어서 건강검진에서 석회화 수치가 0으로 나오셨다면은 뭐 당장 뭐 내년에 또 할 필요는 없고 보통 이제 데이터에 의하면은 매년 한 7% 정도는 새롭게 생긴다고 돼 있는데 그게 이제 임상적인 의미를 갖기까지는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걸로 돼 있어서 다른 이제 보통 심장 그 위험도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게 한 4년에서 6년 정도 뒤에 평가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괜찮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석회화가 없는 경우에는 한 5년 뒤 정도에 네. 석회화 검사를 다시 하는 정도, 그 정도로도 안전하다. 네. 그럼 석회화 점수가 높게 나왔어요. 한 300점 나왔어요. 그리고 심장 검사를 하니까 석회화가 심장에 영향을 안 주는 걸로 밝혀졌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석회화 점수를 계속 매년 검사를 해요? 그것도 이제 참 연구가 안 되어 있는 분야긴 한데 이게 사실 아마 그 다음에 걱정이 돼서 다시 한번 해보시면은 분명히 증가한 거를 그렇죠. 또 확인을 할 수 네. 있어요. 올라가 있어요. 예. 네. 대략 매년 한 10에서 15% 이상 수치는 올라가는 걸로 좀 돼 올라가는 있고요. 걸로 돼 예, 있죠. 그러니까 하지만 이게 운동할 때 특별한 증상이 없고 무증상인 경우라면은 뭐 이걸 매년 검사하는 건 현재 권장되고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검사를 해서 석회화 점수가 높다. 이거는 장래에 심장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올해 말고 올해 검사하고 그 다음에 더 올라간다고 사실 위험이 확 증가한 건 아니고, 그죠? 네. 그리고 대부분은 매년 검사하면 점수가 올라가요. 석회화라는 거는 이제 염증이 생기고 낫는 과정에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사실 뭐 동맥경화가 좋아져도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보통은 석회화 검사는 매년 하기를 권장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요?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뭐 건강진단에서 매년 하시더라도 매년 검사해 보면은 해마다 점수가 올라갑니다.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운동할 때 가슴이 아프다든가, 또는 심장 증세가 없다면은 그냥 두셔도 되긴 하겠다. 그죠? 너무 점수가 올라간다고 걱정하지는 않아도 된다. 그 정도 말씀드릴 수 있고요. 석회화는 또 환자분들이 질문 많이 하는 게 석회화는 그럼 제거할 수 있나요, 그러면? 저도 이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사실은 그러니까 내가 질문했지. 제거할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사실 없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로 치료가 되는 중이라고 하더라도 석회화 지수는 계속 매년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현재로서 가장 좋은 그나마 이제 목표는 진행을 막는 걸 목표로 삼아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만약에 여러 가지 검사를 해보고 현재 당장 뭐 어떤 정밀한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고 그러면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잘 조절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가 좀 돼 있긴 해요. 그죠? 석회화를 치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콜레스테롤 치료고 그 중에서도 스타틴이다. 스타틴과 같은 콜레스테롤 저하제를 쓰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고, 다만 이제 또 유의해야 되는 게 스타틴을 쓴다 그래서 석회화 점수가 떨어지지는 않는다. 왜냐? 석회화 자체가 병이 아니거든요. 석회화는 병이 있었다는 흔적이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관상동맥 석회화 가지고 이제 스타틴을 치료하고 결과를 보면은
그러니까 스타틴이 숙회화 점수를 좋게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이제 그게 바로 이제 동맥경화가 낫는 거와 숙회화가 없어지는 건 다른 문제다. 그래서 숙회화 자체가 목표가 돼서는 안 되겠다. 숙회화가 있으면은 검사를 해봐야 되지만 숙회화가 증가된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또 치료는 이제 잘 알려져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의사와 상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영상에는 관상동맥 석회화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석회화가 있다는 것은 분명히 동맥경화가 많다는 뜻이기 때문에 위험하지만 그 점수가 매년 증가한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고 한 번 정도는 이 심장 전문의를 찾아서 몸에 영향을 주는 심장에 영향을 주는 동맥경화가 있는지를 검사를 해보셔야 되고 만일 치료가 필요하다면은 콜레스테롤 저하제 같은 좋은 치료제가 있으니까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치료의 가장 중요한 치료제는 이제 스타틴이라는 콜레스테롤 저하제인데 다음 영상에서는 이 스타틴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